지난번 진짜 여주 강송이 죽어야 하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살아남아 가짜 여주 강교교가 소설 속으로 들어와 2명의 여주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강송과 최학사의 결혼식 날, 강교교는 가면의 도움으로 얼굴을 바꾸고 강송은 위기에 빠뜨려 버렸죠. 홀로 도망치던 강송은 최학사 그리고 심학과 마주치는데 일단은 최학사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는 강송.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나와버리는데요. 순진한 줄만 알았던 최학사는 사실 술집에서 미온약을 강송이 먹인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 마셨던 것. 이유는 바로 일전의 길에서 부상당한 최학사가 강송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기 싫었던 그녀가 나 몰라라 했던 것. 그에 열받은 최학사는 복수를 위해 강송을 길들이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배경도 마다하는 강송. 자신과 결혼을 한다면 그녀가 엄마나 동생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자신을 밀어내는 강송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다 동생의 팔을 그렇게 만든 것도 심학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도 모두 최학사의 짓이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악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니. 이때 등장한 강교교. 빨리 혼인을 하러 가자며 최학사를 데려가는데요. 강교교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웃으며 좋아하지만 강송은 오히려 감옥에 대신 들어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죠. 심지어 강송이 되어줘서 고맙기까지 한데 물론 그냥 따라갈 리 없는 최학사는 강교교에게 화살도 날리고 그 순간 기회를 잡은 강송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물론 이미 살기 위한 준비도 완벽히 해놓은 상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학사는 강송을 찾아 나서고 그 사이 강송을 찾은 심학은 그녀를 말려보지만 여전히 도망을 가겠다는 강송. 강송의 어린 시절. 남아를 낳고 죽은 첩인 작은 엄마. 강씨 집안은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고 첩의 여동생은 강씨 집안에 언니 대신 조카를 키우기 위해 시집을 오게 되는데요. 이때 첩의 여동생은 어린 강송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해주는데 하지만 이내 엄마에게 잡히게 되고 성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아픈 과거가 있는 강송은 심학에게 이야기해주자 은근 화끈하게 그녀를 놓아주는 심학. 물론 여전히 강송을 찾고 있는 최학사. 그녀가 남긴 편지를 보게 되는데 온통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 강송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 알아차린 것 같아요. 자유를 찾기 위해 뛰어가는 강송. 최학사와 강교교의 혼례가 이루어지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최학사. 결국 혼례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시각 강송은 성문에 도착해 나가려는데 강송은 소설 속인물이라 그런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이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죽던지 처절하게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건가 싶은데요. 강송 역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쓰러진 최학사는 꿈을 꾸게 되고 어린 시절 키워준 유모가 죽기 직전 그녀가 만들어주던 어병을 들고 문 앞을 서성이는 최학사. 슬퍼하던 최학사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냉정한 아빠. 그런 최학사를 들여다보며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 다짐한 강교교. 그나저나 분명 소설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최학사에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학사의 어병 사연을 듣고 강송에게 비법을 배우려는 강교교인데요. 얘도 진짜 뻔뻔해. 어차피 못 나갈 걸 알았던 걸까요? 한편 황제를 찾은 가면 단약을 건네고 나가다 심학과 마주치는데요. 그런데 이 가면 이 일 안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가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감옥 안에 강송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교교는 강송을 만나 어병 비법을 가르쳐주면 성 밖으로 왜 못 나가는지 알려준다고 꼬셔놓고 비법만 가로챈 후 그녀가 지갑을 훔쳤다며 감옥으로 보내버렸던 것. 참 인생 기구하다 기구해. 강송은 감옥에서 죽기 전 공공에게 겁탈당하려다 또다시 심학에게 발견돼 도움을 받게 되고 그냥 심학이랑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시각 강교교의 어병 맛을 보고 강송인 줄 알고 인사하는 소녀. 그걸 본 최학사는 강송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찾으러 갑니다. 심학과 함께 있는 강송을 데려가는 최학사. 강송은 결국 최학사를 따라가는데요. 최학사를 따라가 강교교를 만나야만 자신이 성 밖을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일단 최학사에게 거래를 하자는 강송. 부인이 될 테니 강교교를 죽여달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복수의 눈빛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최학사. 그나저나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이 완벽히 사이코 패스 같네요. 억지로라도 강송과 결혼을 하겠다는 최학사. 이에 하인은 강송을 없애려 하는데요. 그때 등장한 최학사는 강송을 도와주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찌되었든 드디어 강교교를 만나게 된 강송은 자신이 성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사실 강교교는 현대에서 이 소설을 쓴 작가였던 것이죠. 뜻밖의 사고로 죽게 되자 소설 속으로 들어와 강송이 되려고 했는데 강송이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죽지 않았고 그때부터 소설 속 주인공이 두 명이 되어버렸던 것. 자신이 강송을 만든 창조주라며 강송의 결말은 절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강송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강송에게 독향을 놓은 강교교. 이 독향은 사실 최학사가 시킨 것인데요. 강교교랑 최학사랑 한편이 되기로 한 걸까요? 독향 때문에 눈이 멀기 시작한 강송은 이제 강교교를 죽여달라며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안하는데 이제야 그녀의 눈빛이 복수의 눈빛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이는 최학사. 내용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반전에 반전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교교는 이 소설을 쓴 장본인이었는데 최학사에게 이렇게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유도 진짜 사이코 같아요. 자신의 소설 속에서 곧 황제가 될 예정인 최학사. 최학사와 혼인해 자신이 황비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송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 쉽지 않죠. 거기다 최학사 역시도 반전의 인물인데 겉으로는 젠틀한 공자 같아 보이지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잔인하게 교육을 받았던지라 자신의 감정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을 집착으로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강송을 가만두지 않는 최학사. 그리고 그런 강송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인물 심학. 그는 노비 출신이지만 강송의 도움으로 신분을 탈피하고 힘겨운 삶에서 서로 의지했지만 살기 위해 강송은 심학을 갈로 찔렀고 자신을 배신한 줄 알고 있었죠. 사실 강송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모두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와 강송과 다시 마주하게 되고 강송이 최학사와 혼인을 한다고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강송이 원하는 자유의 삶을 위해 강송을 여전히 응원해주는 심학. 하지만 강송은 자유의 삶을 살기엔 너무도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최학사와 혼인을 거래로 강교교를 없애기로 결심한 강송. 최학사는 강교교의 목을 졸라 묶어놓고 강송에게 활을 쏘도록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혼자 활을 쏘겠다는 강송은 또다시 반전 행동. 강교교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최학사를 향해 활을 쏘고 강교교를 구해주는데요. 어쨌거나 소설을 쓴 창조주인 강교교를 벗어나도 또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래나 저래나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강교교. 그런 교교에게 자신의 선택을 하라는 말을 해주는 강송인데요. 현대에서 교교는 학교에서는 못생겼다 무시를 당했고 집에서는 엄마에게 무시를 당했었죠. 교교 역시 인생 참 강송 같네요. 최학사는 교교에게 활을 쏴버리고 강송에게도 활을 쏘는데요. 이때 등장한 심학. 나이스 타이밍. 심학은 감염맨이 말한 반역자인 운용령을 가진 여자들을 죽여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 여자 중 한 명인 강송을 데려가겠다 말하며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최학사. 사랑이야 이 바보야. 한편 감옥으로 돌아온 강송과 죄인으로 있는 4명의 여자들. 독약을 하나씩 주자 자신들의 사연을 말하는데요. 구타하는 남편을 죽인 여자, 남장을 하고 과거를 본 여자. 이 시대의 잘난, 아니 체제를 부정한 여자들을 죄인 취급시킨 것 같네요. 그렇게 모두 독약을 먹고 쓰러지는데 분명 심학에게는 계획이 따로 있어 잠시 기절시킨 것 같은데 하필 공공이 이들을 같이 묻어준다고 말하죠. 아 이러면 일이 꼬이는데 어쩔 수 없이 공공과 함께 여자 5명을 땅에 묻는데 공공은 이제 상을 받으러 가자며 들떠있고 땅속에서 깨어난 여자들. 궁으로 돌아가던 길. 급 나타난 자객. 공공에게 먼저 도망가라며 보내는 심학인데요. 이 정도면 공공도 눈치채지 않겠니? 자객은 역시나 심학의 부하였고 매장된 여자를 모두 꺼내주는 심학. 무사히 구조된 여자들. 물론 강송은 쉽게 자유를 얻을 수 없죠. 최학사는 자객들을 몰고 와 강송에게 자신과 함께 가면 심학 무리를 모두 살려주겠다 협박하는데요. 이에 강송은 자신을 사랑하냐 질문하지만 솔직하지 못하는 아니 자신의 감정도 모르는 최학사. 호수에 빠지겠다 대려 협박하는 강송이지만 사고로 최학사가 빠져버립니다. 응, 이렇게 허무하게? 물론 강송은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고 해독약이 필요하지만 최학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다 최학사에게 화살을 맞아 매장당하는 중인 강교교. 그때 감염맨이 등장해 그녀를 살려주며 그녀가 진정한 소설의 주인공이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말하는데요. 웬일로 최학사를 죽여달라는 강교교. 물에 빠졌던 최학사는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살아 돌아온 그는 완전히 도른자가 되어버렸죠. 심학에게 강송을 살릴 해독약을 받으려면 혼자 오라고 말한 최학사.
100대를 맞으면 해독약을 주겠다며 사이코패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하시겠지. 무적이야 뭐야. 100대를 다 맞고 해독약을 달라는 심학. 심학은 정말 찐사랑이라면 최악사는 약간 도른 사랑 같아요. 반전의 반전,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성격의 여주까지. 생각보다 전개가 아주 신선해요. 보면 볼수록 과연 이 소설의 끝은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한 드라마 강송. 강송은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심하게 쿨레는 어디까지일지, 죽지도 않고 눈이 돈 채로 돌아온 최악사, 감염맨의 도움을 받은 강교교까지. 또다시 드친 자는 드라마 강송의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